네, 글로벌 에너지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의 차홍선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화학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화학 산업이 본업 외에도 신사업에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제 큰 그림에서 좀 작은 그림으로 가면 지금 화학 산업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제일 큰 산업이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였잖아요. 5.5%라 하면 지금 한 20년 전에 있었던 그 고금리 상태를 지금 유지를 했다는 거거든요. 기준금리가 쭉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5.5%로 올라갔고요. 그게 이제 5.5에서 한동안 지속되게 됐잖아요. 5.5에서 3.75까지 이렇게 지속되면서 예를 들면 화학하고 철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이 어떤 거냐면 이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자본주의가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었다는 거죠. 중국이라든지 중동 쪽에서는 국가가 거의 화학이나 철강을 밀고 들어오면서 네네. 힘들어지는 형태. 예를 들면은 조선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수요가 줄고 고금리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수요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자본주의가 밀고 오다 보니까 원래 화학이나 철강 산업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자유 경쟁입니다. 자유무한 경쟁을 해야 가격이 떨어지고 두 번째 소비자의 그런 이용 가치가 극대화되는 게 원래 원리인데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중국을 자주 견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국가 자본주의를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막무가내식 경쟁을 하지 말자는 거였는데 계속 지속이 되니까 우리나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으로 봤을 때도 첫째 대한민국의 전략과 미국의 전략이 동일했는데 조선처럼 이제 줄여버리니까 네. 고부가로 가니까 조선이 좀 화랑을 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었고, 그래서 화학도 동일합니다. 네. 화학도 이제 그래서 좀 과점체제로 가자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과점체. 네. 중국 때문에, 중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점체제로 가자는 게 지금 현재의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대산단지, 울산단지, 그다음에 여천단지를 중심으로 과점을 가는 게 오히려 화학이나 철강을 살리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보면 이제 철강 쪽에 보면은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했잖아요. 들어오는 관세를 50% 정도 부과한 것도 어찌 보면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의 대항력을 갖기 위한 어찌 보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그런 활발한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조조정을 해서 통합하면은 조선처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는 5%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통합하면서 효과를 내고 두 번째 이제 정부 지원도 좀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쪽 하기 때문에 경쟁을 줄이자는 쪽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업종을 볼 때 조선업을 앞서서 같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모델이 조선이 모델입니다. 뭐냐면 조선이 기본적으로 많은 적자를 냈는데 이게 이제 줄이다 보니까 통합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큰 폭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폭의 흑자 냈는 게 중국의 그 국가 자본주의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통합을 해놨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군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선에 대한 선종에 대한 이런 발주금 물량 놓으면서 이제 주가라든지 이익이 급등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따라가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신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사업인데 이미 여러 가지 화학기업들은 신사업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통 화학기업은 어떤 걸 했냐면은 이런 거죠. 화학이나 철강 같은 화학을 하는데 이게 전력이라든지 열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뭐냐면 전기라든지 열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럼 전기하고 열을 우리가 15년, 20년 전부터 캐파를 많이 늘린 데가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죠. 지금도 제법 많이 나오고 그걸 이제 준비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전력하고 열을 생산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나머지 전력은 외부로 판매했는데 이게 이제 AI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턴어라운드가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학기업들이 이제 2차 전지 쪽, 이렇게 에너지 쪽 산업을 진출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양극재라든지 이런 배터리 쪽에 진출하는 산업들, ESS 진출하는 산업도 있고, 그다음 화학기업이
반도체 소재에 진출하는 기업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본업에서는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과정력을 좀 기르는 과정, 영업이익률을 기본적으로 5% 이상 올리는 과정을 하고 있고, 이제 신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턴어라운드를 준비 중에 있다. 신사업에 대해서 장착을 하고 있다. 할 게 많으니까, 수소부터도 이렇게 할 게 많으니까, 그런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화학업종의 구조조정과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특히 이 신사업과 관련해서는 배터리나 에너지 등의 투자 확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네요. 네, 앞서서 간 그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신사업의 다각화의 그 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화학업종의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4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는 지금 주가가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기업들 일부 기업은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적 턴어라운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보다 3분기가 순이익 같은 경우 60%씩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업별로 다 순위가 다 틀리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전통 산업에 조금 약간 더 이렇게 치우쳐 있던 기업은 턴어라운드 속도가 늦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화학이라든지 전력을 붙인다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벌써 뭐 40에서 50% 올라왔네요. 이런 기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화학 플러스 전력 이런 기업들은 이미 턴어라운드 진행돼 가지고 4분기 내년에 바라보면서 쭉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왔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기업도 있고, 두 번째 이제 전통 기업에 이제 매몰돼 있으면 조금 턴어라운드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아직 4분기까지는 이제 BP 수준에 못 미치고 약간 적자 상태에 있는 기업, 내년을 흑자를 바라보는 기업. 근데 그 사이클 산업, 예를 들면 사이클이라 하면 이렇게 S자 커브 중에서 좀 중반을 갖고 있는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엔비디아는 아니거든요. 화학이나 절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기업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당연히 인하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금리 인하되면 수요가 급증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갈 때는 기본적으로 100에서 150%는 그냥 주가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면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 1분기 실적, 1월 효과를 바라보는 게 더 좋습니다. 2분기 네, 실적이 그래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는 진행 중에 있고, 뭐 일부 좀 늦은 기업은 BP의 부분에 접근하고 있고, 일부 턴어라운드 한 기업은 이미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제 4분기 에너지화학 실적 추정치 표를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하나솔루션, 대한유화 모두 영업이익이 지금 세 자릿수의 이 퍼센테이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이제 이 극대화될 예정이고요. 거기다 현재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화학 업종에 대한 2026년 전략은 어떨까요? 그 두 가지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흔히들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135달러까지 진행하면서 미국 페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 어떻게 잡느냐? 그럼 기준금리 인상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 20년 만에 처음 오는 고금리 상태를 때려버린 겁니다. 5.5를 때린 거예요. 5.5를 때리고 이게 이제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물가를 완전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5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급감을 나죠. 그러면 이제 이익이 쫙 밑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정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국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다 같이 악재가 들어오면서 이익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익이 잘 나는 기업도 무차별적으로 빠졌고, 이익이 못 나는 기업은 못 나는 대로 빠져버린 그런 형태. 그 최저의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효과되냐면은, 화학이나 철강 기업들이 동일한데, 화학이나 철강 기업들의 이익의 75%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1년에 보면은 기준금리가 2.5%에서 0.25%로 한 2.25% 빠집니다. 그럴 때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6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이제 올라가는 정도가 되게 크네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에 3번 있었고 지금 4번째 진행되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역사적인 최대 호재가 화학 철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에 그러니까 흔히들 이익의 75%는 기준금리가 말을 하고 25%는 중국의 정설, 중동의 정설을 합쳐서 2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됐을 때 이익이 삼전삼성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01년도도 그렇고 뭐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모두 다 이익이 한 6배씩 증가하면서 주가가 한 2009년도에서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19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 지금은 최근에는 한 5.5배까지 증가하는 형태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릴 때는 뭐냐면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이 들어갔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은 5.5에서 이렇게 3.75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고공에서 확 눌렀다 보면 큰 바위가 올라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못 견뎌요. 그런데 이제 중국 물량이 나오니까 PBR은 어떻게 되냐면은 ROE가 6% 나와도 PBR이 0.5고 적자가 돼도 0.5, 0.3이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다 빠졌어요. 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50% 올라오는 기업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0.5에서 움직여서 얼마까지 움직이냐면 PBR이 한 2010년도에는 7.5까지 움직여서 그래서 19배까지 가고 0.5에서 움직여서 3배까지 가는 경우대. 근데 ROE가 보면은 여기서 6%에서 한 BP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수준에서 올라갈 때는 ROE가 한 33%까지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 ROE 20%에 ROE 19%에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30%까지 넘어가면 9까지 가야 되는 형태인데 2021년에는 러우 전쟁 때문에 조금 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덜 뻗어갔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ROE가 잘 나오는 기업도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0.5다. PBR이 0.5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적으로 1.3이거든요. 0.5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네. 지금 이제 ROE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높은 주가 수익 달성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저 화학업종 잘 분석을 해봤고요. 사실 이번 회의에 가장 주목했던 차홍선 대표님의 종목이 한국전력이었거든요.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올 한해만 150%가 올랐고 3분기에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는데 4분기에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청신호 계속 될까요? 또 원전 부족까지 같이 또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 자회사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총 5개가 있습니다. 또 5개 기업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ROE가 얼마냐면 ROE가 12%를 넘어가요. 근데 이제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가 미국 최고의 전력 생산 기업인데 거기가 ROE가 12% 돼요. 근데 거기가 ROE 12%에 PBR이 얼마냐면 3.1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들이 ROE가 12%를 넘어가요. 거의 20%대 육박을 하는데 PBR이 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한국 시장 개장을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 필요로 해 보이는데요.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지표와 야간 선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WI 코루 그리고 야간 선물 모두 다 마이너스고요. 특히 야간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 한 2.38%로 오늘 충격은 시작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그에 따른 전략대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